이번에는 상대방의 필적을 감정하기 위한 필적 감정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필적 감정 신청이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을 받았다면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서로의 서명이 담긴 차용증을 함께 나누어 가집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한참이 지나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차용증이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상대방이 자신은 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필적 감정 신청을 통하여 전문가에게 차용증의 서명과 상대방의 평소 필적이 서로 동일한지 사실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필적을 감정하기 위한 감정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임모 씨는 친구 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임모 씨는 강모 씨와 서로 친한 친구였지만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게 되어 이자와 변제기를 정확하게 약속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서로 나누어 가졌는데요. 시간이 흘러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지만 강모 씨는 임모 씨에게 돈을 갚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모 씨는 강모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소장을 받은 강모 씨는 답변서를 통해 자신은 차용증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모 씨는 차용증의 서명과 강모 씨의 평소 필적을 비교하기 위해 필적 감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적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필적 감정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필적 감정은 어떠한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반대로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문서에 기재된 필적이 서명한 대상자의 필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변론기일 전에 감정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필적 감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필적 감정 신청을 인용받아야 합니다. 필적 감정 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신청인은 절차에 따른 감정 비용을 예납하고 법원은 감정기관의 필적 감정을 촉탁하여 감정을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기관은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평소 필적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모두 완료되면 감정인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증거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감정 신청은 정해진 신청 요건이 없지만 법원에서 신청인의 감정 신청 이유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신청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 신청이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재감정 신청이 채택되지 않으므로 감정 신청을 할 때에는 감정 사항을 잘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 번호와 원고와 피고를 간략하게 표시하여 줍니다. 그리고 신청 취지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당사자의 명칭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합니다. 감정의 목적에는 감정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에 대해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차용증상의 필적이 피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이 상대방의 필적이 담긴 문서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문서라면 호증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문서를 특정하여 줍니다. 감정의 목적물에는 감정할 목적물과 비교할 대상물 항목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재하는데요. 감정할 목적물에는 필적 감정할 문서를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의 필적이 담겨있는 차용증 원본을 기재해 주었습니다. 다음 비교할 대상물은 감정할 목적물과 비교하기 위한 문서로 평소 필적이 담긴 문서와 감정기일에 작성할 시필을 기재하여 줍니다. 평소 필적이 담긴 문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약서 같은 공적인 서류를 기재하는 것이 좋지만 마땅한 서류가 없다면 상대방의 평소 필적이 담겨 있을 만한 어느 문서를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만일 평소 필적이 담긴 마땅한 문서조차 없다고 하여도 감정기관이 정하는 일자에 상대방이 직접 시필하여 감정 목적물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항은 감정의 목적물에서 감정하고 싶은 사항을 기재하는데요.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할 사항은 감정 목적물과 비교 대상물의 작성자가 동일한지 여부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법원 또는 감정기관에 상대방이 비교 대상물을 제출하도록 해달라는 문구와 상대방의 시필을 채취하여 달라고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첨부 서류에는 감정할 목적물을 제출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는 차용증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모두 작성한 감정신청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필적 감정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이 해당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면 변론기일 전에 필적 감정을 통하여 문서에 기재된 서명의 진위 여부를 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감정서를 근거로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